that green right there? Yeah. It's like filling up the tank. It feels like I'm touching the sky. Hey, we're here! 충전 인프라 관련 리비안의 공식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리비안의 충전 인프라 현황과 폭스바겐 그룹과의 JV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급속 충전 브랜드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리비안 어드벤처 네트워크, 그리고 테슬라의 완속 충전 브랜드 데스티네이션 차징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리비안 웨이포인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리비안 어드벤처 네트워크는 최대 300kW의 DC 고속 충전을 제공하며 20분에 최대 140마일의 주행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어드벤처 네트워크 충전기는 모든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 CCS 커넥터와 테슬라의 NACX를 지원합니다. 참고로 25년부터 출시되는 R1 브랜드들은 테슬라의 NACS 충전 포트를 기본으로 장착합니다. 신형 충전기는 더 큰 디스플레이와 터치 결제 단말기를 포함하고 있어 리비안 모바일 앱 없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운영되며 미국, 캐나다 주요 경로와 고속도로를 따라 약 600개 사이트에 3,500개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리비안은 24년 말부터 새로운 어드벤처 네트워크 사이트를 이 차세대 충전기로 구축할 계획이고 기존 충전 사이트도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전기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게 새로운 충전기로 개조할 예정입니다. 리비안 어드벤처 네트워크는 24년 하반기부터 비리비안 차량 소유자들에게도 개방될 예정입니다. 리비안은 24년 말까지 약 600개 사이트에 3,500개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투자 재원은 최근에 마감한 25억 불의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조달했으며 이 자금은 아마존, D1 캐피탈, 포드, 그리고 티로 프라이스가 주도했습니다. 또한 리비안은 미국의 내셔널 EV 인프라스트럭처 프로그램과 추가적인 주 및 유틸리티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충전 인프라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리비안은 현재 다른 기업과의 협업 없이 독자적으로 리비안 어드벤처 네트워크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비안은 테슬라의 협약을 통해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충전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리비안 웨이포인트 네트워크는 일상적인 외출 중 충전을 목적으로 레벨 2 충전기로 최대 11.5kW의 충전 속도를 제공합니다. 쇼핑센터, 레스토랑, 호텔, 공원 등 인기 있는 목적지 근처에 설치되며 모든 전기차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었고 J1772 플러그를 사용합니다. 리비안 앱과 차량 내비를 통해 충전 위치를 찾고 충전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네트워크는 각각의 용도에 맞게 설계되었고 리비안 차량 소유자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90% 이상의 충전은 집에서 발생하며 리비안의 월 충전기가 이를 담당합니다.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월 충전기는 간편한 야간 충전을 위한 11.5kW의 출력과 OTA 업데이트를 위한 와이파이 연결, 실내외 사용을 위한 방수, 5년 보증 J1772 플러그를 사용하는 다른 전기차와 호환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리비안의 전체 충전 플랫폼은 빠르고 가장 편한 방법으로 고객님들의 차량을 충전할 수 있게 자체 설계했습니다. 리비안 어드벤처 네트워크, 리비안 웨이포인트 네트워크, 월 충전 혹은 제3자 충전기 등 뭐든 간에 리비안 앱은 차량의 충전 상태, 충전 속도, 그리고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보여줄 겁니다. 외출 시 리비안에 확장 중인 리비안 어드벤처 네트워크, 많은 공공 충전 네트워크 중 하나, 그리고 17,800개 이상의 테슬라 슈퍼차저에서 NACS 어댑터로 빠르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폭스바겐은 리비안과의 합작 투자에 약 58억 불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지난 24년 8월 폭스바겐은 초기 10억 불을 전환사채 형태로 투자했고 JV 지분 50%와
IP 관리에 대한 대가로 리비안에 추가적으로 13억 2천만 불의 현금을 JV 설립이 완료한 지난 11월 13일에 지급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35억 불 투자는 향후 지분, 채권 및 부채 등을 통해 투자할 예정이며 이는 특정 개발 이정표 달성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투자한 초기 10억 불의 전환사채는 24년 12월 1일에 리비안의 보통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추가 발행될 리비안의 보통 주식수는 리비안의 보통주 30일 거래에 대한 가중 평균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리비안의 보통주 30일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이 10.5불이라면 10억 불을 10.5불로 나눠 약 9,500만 주의 보통주가 추가 발행될 겁니다. 이는 현재 주식수 10억 2천만 주 대비 9.3% 규모입니다. 리비안, 테슬라, 그리고 루시드의 PSR에 근거한 시장 평가 비교입니다. 24년 11월 12일 리비안은 폭스바겐 인터내셔널 아메리카 및 폭스바겐 에이지와 거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리비안의 전액 출자 자회사 리비안 SPB와 폭스바겐 에이지의 전액 출자 자회사 폭스바겐 SPB 및 그 계열사들과 함께 합작 투자사인 리비안 앤 폭스바겐 그룹 테크놀로지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합작사는 소프트웨어, 전자제어 장치 및 관련 네트워크 아키텍처 설계 및 개발에 중점을 둔 전기 아키텍처 기술 회사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리비안이 발행한 10억 불 규모의 전환사채에 투자했고 이번 JV 설립 관련해서 지분 50% 및 관련 IP에 대한 대가로 리비안에 13억 2천만 불의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리비안은 리비안 SPB를 통해 폭스바겐 XPB와 함께 JV의 지분 절반씩을 각각 소유하게 됩니다. 양측은 각각 3천만 불을 자본금으로 출자하며 관련 자산과 인력도 함께 기여하고 운영자금은 리비안과 폭스바겐이 지불하는 개발 비용을 통해 조달됩니다. 28년까지는 폭스바겐 그룹과 리비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일반 기술 스택에 대한 개발 비용은 폭스바겐이 75%, 리비안이 25% 지불합니다. 그리고 29년부터는 개발 비용 동등하게 부담하며 폭스바겐은 동등한 지분 외에도 연간 1억 불을 추가로 지불합니다. 특정 당사자에게만 혜택이 되는 개발 비용은 해당 당사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4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구성하고 각각 2명의 이사를 임명합니다. 2명의 공동 CEO가 일상적으로 관리하며 리비안과 폭스바겐은 각각 1명의 공동 CEO를 임명합니다. JV 설립이 완료되면 리비안은 폭스바겐 및 폭스바겐 에이지와 함께 리비안의 클래스 A 보통 주식의 판매 및 발행을 통해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폭스바겐의 리비안에 대한 투자는 3개의 별도의 트렌치로 이루어집니다. 요약을 해보면 향후 특정 이정표 달성에 따라 폭스바겐 그룹이 리비안에 추가 투자를 하게 되고 리비안은 보통주 주식을 추가 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모두 실행된다 가정해본다면 현 주가 기준 약 2억 주의 신주 발행이 이루어지고 이는 약 18%의 주식수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합작사 설립에 대한 폭스바겐 그룹의 당시 공식적인 성명서입니다. 합작사는 리비안 전기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 기술 스택을 사용하여 26년 상반기 리비안의 R2 차량 출시를 가능하게 하고 27년 초 예상하는 폭스바겐 그룹의 첫 모델 출시 지원을 목표로 할 겁니다. JV는 이 모듈식이고 유연한 첨단 전자 아키텍처를 발전시킬 겁니다. 다양한 가격대와 국제시장에 걸쳐 이 모듈식 전기 아키텍처를 확장시킬 겁니다. 첨단 자동 운전 기능을 완전히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대량 생산 차량을 위한 길을 열어줄 겁니다. OTA와 업그레이드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리비안과 합작법인에 27년까지 최대 58억 불을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미 초기 투자로 리비안이 발행한 10억 불 규모의 전환사채에 투자했습니다. JV 설립이 완료되면 지분 절반과 IP 라이선스를 위해 13억 불 추가 투자할 겁니다. 이번 투자는 기술 타당성 테스트에서 확인된 미래 비용 절감의 일부와
선택된 폭스바겐 MEB 플랫폼 모델의 비용 분담에 기여합니다. 최대 35억 불의 남은 투자 금액은 명확하게 정의된 마일스톤에 근거하여 미래 특정 날짜에 주식, 전환사채, 부채 등의 형태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리비안의 총 가치는 중형 플랫폼 기반의 R2, R3X 차량의 판매량 확장과 그에 따른 현금 창출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반대 등 여러 이슈로 40만 대 캐파로 확장될 조지아 공장은 4년 후인 28년 4분기나 돼서야 출하 시작이 예상되는 등 가동 시점이 상당히 늦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존의 일리노이주 노멀 공장의 캐파 확장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현 15만 대의 캐파를 26년 말 21만 5천 대 수준으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테슬라의 사례를 봤을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연간 흑자 전환한 건 18년부터였지만 16년, 17년 각각 마이너스 1억 2천만 불, 마이너스 6천만 불 기록하는 등 사실상 흑자 전환에 가까웠던 시기임을 감안해 보면 당시 분기 판매량 2만 대 중후반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현재 분기당 1만 대 초중반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판매량 확장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노멀 공장의 확장이 26년 말 마무리되고 4만 5천 불 이하의 R2, R3 모델 출하가 각각 26년 상반기와 26년 말에서 27년 초 가이던스 제시한 만큼 가동률 100% 가정해 보면 27년 이후 주간 4,500대, 월간으로 18,000대 내외, 분기 5만 대 수준으로 확장되며 현금 흐름 플러스 전환될 수 있다 판단합니다. 3분기 리비안 자기자본 59억 불, 11월에 폭스바겐이 지급한 현금 13억 불의 유입과 25년 폭스바겐이 20억 불 투자할 예정에 있고 여기에 분기당 10억 불 초반대의 손실 규모 등을 차감해 보면 전체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6개 분기 이후 즉 26년 3분기부터는 추가적인 자본 조달이 요구됩니다. 중형 SUV R2 모델의 빠른 출시와 성공적인 판매량이 뒷받침되어 플러스 상태로의 현금 흐름 전환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R2 모델의 판매량 및 대량 생산 능력을 검증받을 시기입니다. 캐펙스까지 감안한 프리캐시 플로우가 흑자 전환 시기는 테슬라가 18년 3분기 이후였습니다. 당시 분기 판매량이 약 9만 대 내외였습니다. 조지아 공장 각 20만 대 규모의 2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노멀 공장 그리고 조지아 1블록 공장에서의 29년 캐파 41만 5천 대 수준으로 가동률 100% 전부 판매로 이어진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가정을 해봤을 때 29년 하반기는 되어야 프리캐스 플로어 측면에서 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4만 5천 불 수준의 중형 SUV R2 모델의 흥행 여부와 이를 뒷받침할 대량 생산 능력 확보 여부가 중요한 순간입니다. 100% 가동률 진입으로 성공한다면 27년 분기 5만 대, 29년 분기 10만 대 규모로 성장하여 외부 자금 없이 독자 생존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개성 있는 리비안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